안녕하십니까, 서 대표입니다. 저희가 연말정산 시즌을 맞이해서 대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니까 ETF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들이 사실 거의 대부분이 되었는데요. 주식과 채권 말고도 있다.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관심이 많으면서도 사실 중요한 자산인 부동산에 관련된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이제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내가 소득을, 그 성과를 내고 추가적으로 내가 절세까지, 그러니까 세금 환급까지 받을 수 있는지를 한번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페이지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제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이름이 좀 깁니다. 원래는 이제 부동산 이제 리츠에 투자할 목적으로 이 ETF가 처음에 설정이 됐었고요. 아무래도 이제 자산의 어떤 구성이 다양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인프라가 추가로 들어갔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이 ETF의 전반적인 히스토리에 대해서 사실 뭐 알게 되신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이 리츠 부동산 인프라 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와서 연초 이후에 약 3.5% 정도 성과를 냈는데요. 이제 부동산, 특히 저희 부동산이라고 하면 주로 아파트를 얘기를 하게 되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이 꽤 많이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과가 안 났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이유는 이 부동산 니치, 그러니까 이 니치 부동산 인프라 ETF에 담겨져 있는 자산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아파트와는 약간 거리가 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뭐 크게 분류를 하자면 부동산은 상업용 부동산하고 그리고 주거용 부동산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주로 아파트는 주거용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서 주로 투자하고 있는 것들은 상업용 부동산에 해당됩니다.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면 저희가 길거리를 가다 보면 뭐 초고층 빌딩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형 빌딩들. 그런 빌딩들이 이제 주로 이제 상업용 부동산으로 해당되는데 지금 그런 상업용 부동산의 주인들이 펀드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즉, 이 ETF에서 투자하고 있는 그 리츠들이 그런 이제 건물들의 주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펀드가 주인인 부동산에 우리가 지분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아마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ETF의 어떤 장점, 특이한 부분 중에 하나는요, 과세 방식에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리츠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부동산 매매나 부동산 이제 소득에서 이제 수익률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기서 보통 세금을 미리 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ETF의 어떤 매매 차익이나 분배금 정도를 이제 보게 되면 이제 과세가 일어나게 되면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배당에 해당되는 부분만 과세가 일어나고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부동산 단계에서 과세가 됐기 때문에 비과세 형태가 주를 이룬다라고 보시면 이 ETF를 투자했을 때 나의 과세가 어떻게 되겠구나, 이 ETF를 투자했을 때 과세가 어떻게 되겠구나, 소득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사실 미리 판단하실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부동산을 투자하게 되면 좀 비용이 좀 높은 편인데요. 이 ETF 같은 경우는 운용 보수가 0.08%, 8bp 정도로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즉 부동산 투자에 있어가지고 꽤 괜찮은 투자 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이제 자산들을 투자했을 때와 사실 공평하게 비교하기 위해서 저희가 5,500만 원을 이제 넘어가는 이제 급여 소득자 입장에서 결론적으로 세금 효과는 어떻게 되는지 보시게 되면 사실 이제 118.8만 원으로 사실 꽤 큰 금액을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의 기준은 연간 900만 원 기준이고요. 그 900만 원을 연금저축 계좌와 그리고 퇴직연금 계좌 이 둘을 활용해서 900만 원까지 납입하실 수 있게 됩니다. 즉 연금저축계좌에 600만 원을 넣고 그 나머지 IRP 퇴직연금 계좌에 300만 원을 넣는 방법을 주로 저희도 추천을 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쓰기 좋은 방법인데요. 그 이유는 연금저축계좌가 600만 원까지밖에 못 넣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600만 원까지 넣어야 되는 이유는 특별히 있는 건 아니지만 이 연금저축계좌 같은 경우는 장점이 중간에 사실 이제 페널티가 있긴 있습니다. 사실 저희가 소득공제를 받기 때문에 따라서 중간에 해지가 어느 정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페널티를 물고 그리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넣는 이유는 이런 기술적인 이유 때문입니다. 아니면 IRP, 퇴직연금 계좌만 900만 원 넣으셔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이 둘을 통해서 900만 원까지 잘 넣어서 활용을 한다면 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나는 세금 환급, 세금 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숫자를 보시면 사실 이런 정도 되게 되면 소득세율이 12%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게 10분의 1에 해당되는 지방세가 1.2%가 추가적으로 붙습니다. 따라서 이 둘을 합치게 되면 13.2%, 즉 소득세 12%와 지방세 1.2%이 둘을 더하게 되면 13.2가 되고요. 요를 600만 원까지 이제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경우 약 한 79.2만 원 정도 세금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고, 나머지 300만 원에 해당되는 부분은 보면 퇴직연금 계좌를 활용했을 때 또다시 13.2를 곱하게 되면 약 한 39.6만 원, 40만 원 정도에 해당되는 금액을 저희가 세금 환급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둘을 더했을 때가 118.8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최종 예상 소득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올해 연초 대비해서 투자 효과가 3.5였다는 것을 11월 달까지 보셨습니다. 그런데 세금 효과, 방금 세율을 보셨는데 약 13.2% 정도 저희가 세금 효과를 누릴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900만 원에 관련돼서. 그럼 이 둘을 더하게 되면 16.7%라는 아주 큰 사실 이제 소득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연금 계좌를 통해서, 그러니까 연금저축과 IRP 계좌를 이 둘을 동시에 활용하게 되면 이 900만 원에 관련돼서는 약 13.2%에 해당되는 이런 세금 효과와,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투자했을 때 투자 자산을 발생하는 3.5에 해당되는 투자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라는 부분을 꼭 기억해 두신다고 한다면, 나는 이제 주식이나 뭐 너무 재미없는 채권 이런 건 투자하기 싫고 배당을 그래도 기대할 수 있고, 부동산 경기가 향후에 특히 상업용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이 자산들을 활용해서 내가 좀 성과를 올려야 되겠다라는 이제 니즈가, 사실 수요가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 타이거 리치 부동산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실 이제 부동산 관련 이제 소득도 기대해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세금 공제 효과로 사실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으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다시 짚어보고 영상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말정산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연간 900만 원까지 넣어야 된다. 근데 그 계좌를 활용할 수 있는 계좌가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 연금저축계좌와 IRP 계좌, 즉 퇴직연금 계좌가 있다. 근데 월별로 내가 분할해서 한꺼번에 넣기 좀 어려우니 넣는다라고 한다면 75만 원씩 넣을 수 있는데, 연금저축계좌까지 활용하겠다라고 한다면 약 600만 원까지 연금저축계좌에 먼저 넣는다 그러면 월에 한 50만 원씩 넣으면 50만 원 곱하기 12 하게 되면 600만 원이니까요. 이렇게 넣으면 되고, 그러면 나는 이제 50만 원을 이미 넣지 않았습니까? 그럼 나머지 25만 원을 갖고 퇴직연금 계좌에서 넣는다라고 한다면 연간으로 600만 원에 한 300만 원까지 추가로 넣을 수 있게 되니까 총 금액은 900만 원이 되게 됩니다. 즉 퇴직연금 계좌만 활용하게 되면 월별로 75만 원씩 해서 연간으로 900만 원 넣으면 되는데, 연금저축계좌를 먼저 내가 납입하겠다라고 하면 50만 원을 제외한 25만 원씩 월별 넣든지, 아니면은 연금저축계좌 연으로 넣은 600만 원 이외에 300만 원을 IRP 퇴직연금 계좌에 넣든지, 이렇게 필요하신 대로 선택해서 투자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너스로 만약에 내가 ISA 계좌를 운영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이걸 이제 보통 3년 정도 된 만기가 되는데, 3년 만기가 되는 시점에 추가로 요 만기 자금을 이렇게 연금 계좌로 옮긴다라고 한다면 연에 3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추가로 있구나 정도로 활용하시게 되면 요만큼 또 세금 환급 효과가 보너스로 또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잊지 않고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을 드리면 11월 달까지 일단 3.5% 타이거 리치 부동산 인프라에서 수익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세금까지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더하게 되면 약 16.7%까지 이익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11월 이제 21일 기준입니다. 그때 기준으로 이렇게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대표적인 주식과 채권 자산들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대표적인 부동산 자산인 타이거 리츠 부동산 인프라 ETF를 통해서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소득과,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절세권을 이렇게 된 건가라는 거를 예시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제 또 다른 자산들이 이제 대표적인 자산들이 한 두세 개 정도 더 추가로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부분들은 영상이 만들어지는 대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 대표였습니다.